미국 이란 협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협상 깨지면 큰일 난다. 셀프 종전 후 한국이 맞이할 냉혹한 현실. 오늘 다룰 주제는 조금 파격적입니다. 바로 미국의 셀프 종전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깨지고 미국이 일방적 셀프 종전을 선언한다면 곧바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환율 1,600원 돌파와 코스피 5천선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고 당장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란 협정 실패가 가져올 끔찍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이 셀프 종전을 선언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함께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국과 이란의 협정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셀프 종전 선언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미국의 일방적 셀프 종전은 곧바로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일방적 셀프 종전은 평화의 가면을 쓴 경제 폭탄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멈추는 것이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상대국과의 합의를 거친 정상적인 종전이 아니라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독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이른바 일방적 셀프 종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고 안보의 공백을 자초했다는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환율 1,600원 시대와 슈퍼달러의 역습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장에서 발을 빼는 순간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시장은 이런 통제 불능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며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이른바 안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되며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을 넘어 1,600원 선을 위협하는 초유의 슈퍼달러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에너지 요충지의 패권 불안은 유가 폭등으로 이어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가혹한 환율 상승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코스피 5천선 붕괴와 시장의 패닉 셀링이 가능성입니다. 증시 상황 또한 참혹한 결과를 예고합니다. 최근 종전 기대감에 힘입어 5,500선까지 반등했던 코스피는 일방적 종전 통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차익 실현 매물과 공포 섞인 매도가 쏟아지며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닉 셀링은 단기적으로 코스피를 5천선 아래로 끌어내리는 블랙 먼데이급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 질서의 붕괴는 수출 주도형 모델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게 될 수 있습니다. 셀프 종전이 가져올 3단계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세 단계를 거쳐 우리 경제를 압박할 것입니다. 발표 직후에 짧은 환호는 곧 미국이 도망친다는 공포로 바뀌며 증시가 급락합니다. 두 번째, 안보 공백과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로 달러와 금 같은 안전 자산의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리면서 고물가와 고환율이 일상이 되는 이른바 가혹한 뉴 노멀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없는 셀프 종전은 결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적 청구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셀프 종전 뉴스가 발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안전자산의 최후 보루인 달러와 금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코스피의 일시적 반등에 속지 마십시오. 셋째, 방산과 에너지 자립 관련주에 주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냉철하게 움직이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셀프 종전을 선언하면 곧바로 세계 질서는 엄청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를 미리부터 알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전쟁 끝 우리는 빠집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전 세계가 공유하던 안보의 상식은 무너집니다. 단순히 군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세운 세계의 질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탄은 미국이 쏘고 돈은 중국이 벌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중동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떠난 빈 자리를 중국이 위안화 뭉칫돈을 들고 파고듭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역 통행료를 위안화로만 받겠다고 선언하며 페트로 위안 시대를 열고 중국은 파괴된 이란의 인프라를 독점 재건하며 중동을 자신의 에너지 기지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피 흘려 싸웠지만 실리는 중국이 챙기는 전략적 참패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통제 수단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셀프 종전은 미국의 3대 통제 수단을 뿌리채 흔들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통제의 무력화입니다. 미국이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로 압박해도 이미 구축된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이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칼날이 무뎌지는 거죠. 둘째, 안보 신뢰의 파산입니다. 한국, 일본, 나토는 이제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안보 공약은 각자 도생이라는 각국의 독자 행보 앞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표준의 분절화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AI로 벽을 세워도 미국 시스템을 벗어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표준이 아닌 지역별 기술 블록으로 쪼개지기 쉽습니다. 결국 2026년은 미국이 전 세계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던 시스템적 영향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심판에서 이제는 자기 입속만 차리는 장사꾼으로 전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춘다고 해도 배가 당장 서지는 않겠지요. 그동안 타성으로 얼마간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키를 잡고 엔진을 돌리지 않는다면 결국 세계라는 배는 경로를 이탈해서 우리가 알던 평화와 작별하고 극심한 다극화라는 거친 파도 속으로 내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동맹의 선의가 아닌 나의 가치로 증명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각 나라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져야 하고 개인이라면 어떤 화폐 가치 하락에도 무너지지 않을 실질적인 자산과 생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이 심판의 복장을 벗고 장사꾼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이상 우리 역시 막연한 낙관론은 버리고 가장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남습니다. 그 힘을 갖추지 못한 채 맞이하는 변화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될 뿐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살아남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잘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까요?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셀프 종전을 한다면 셀프 종전 이후에 5년 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지와 10년 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후, 10년 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셀프 종전 5년 후, 궤도를 이탈하는 세계입니다. 미국이라는 엔진이 멈춘 지 5년,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항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5년 뒤 2030년이 되면 미국의 3대 통제 수단은 심각한 기능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통제의 균열입니다.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는 더 이상 유일한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이 중동과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자리 잡고 미국의 경제 제재는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보 우산의 소멸입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자리에는 무분별한 군비 경쟁이 휘몰아칩니다. 동맹국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핵무장을 검토하고 지역 강대국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토 분쟁과 국지전을 일삼는 불안한 다극화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표준의 파편화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AI로 장벽을 높였지만 오히려 이는 세계를 미국적 시스템과 비미국식 시스템 두 갈래로 찢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촌이 아닌 서로 호환되지 않는 두 개의 기술 세계가 탄생하는 것이죠. 결국 5년 뒤의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던 질서가 해체되고 각국이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짜느라 바쁜 파편화된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혹시 셀프 종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 후 5년이 지난 203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2030년 대한민국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찢어진 2030년 대한민국은 결정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당장 한반도에는 독자 핵무장에 대한 거센 요구가 빗받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자산에만 기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안보의 상식이 되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는 더 가혹합니다. 달러와 위안화로 쪼개진 세계 시장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술 스파이로 취급받으면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30년의 한국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는 안보 자강과 기술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셀프 종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불과 5년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진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완전히 식어버린 10년 후 2035년경 세계는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엔진이 식어버린 10년 뒤 고착화된 신암흑 시대가 됩니다. 미국이 키를 놓은 지 10년, 이제 배는 관성조차 멈췄습니다. 우리가 알던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고 세계는 거대한 성벽들로 쪼개진 파편화된 제국들의 시대가 됩니다. 미국이 가졌던 3대 통제 수단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갈 것입니다. 첫째, 금융의 다극화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위안화, 유로화 그리고 지역별 디지털 화폐들이 각자의 경제권을 지배합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제재해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화폐 블록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존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경제적 단칼은 이제 무딘 칼이 되어 버립니다. 둘째, 안보의 민영화와 핵의 일상화입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세계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먹히는 정글이 되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개념은 퇴색하고 일본, 한국, 독일 등 과거의 우방국들은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군사력을 극대화하거나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상수가 되는 시대일 것입니다. 셋째, 기술의 철의 장벽입니다. 인터넷조차 하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스템과 중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기기 하나조차 호환되지 않는 기술적 갈라파고스가 고착화됩니다. 공급망은 효율성이 아닌 생존을 위해 자국 중심으로 짜여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고물가가 만성화됩니다. 결국 10년 뒤에 미국은 전 세계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 앞마당만 지키는 거대한 섬이자 강력한 이기주의자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겠죠. 그렇다면 셀프 종전 후 10년이 지난 2035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2035년 대한민국, 새로운 생존 공식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2035년 우리가 알던 글로벌 코리아의 공식은 완전히 폐기됩니다. 미국의 통제권이 사라진 지 10년. 한국은 이제 무장된 중립을 선택한 기술 요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해구산 대신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달러와 위안화로 쪼개진 세계 시장 사이에서 독보적인 핵심 기술로만 생존을 담보받는 기술 인질 전략을 펼치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거친 파도를 넘어야 하는 고립된 선진국. 그것이 10년 뒤 우리가 마주할 내혹한 현실이자 새로운 기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와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세계 질서와 사회 구조를 미리 대비하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세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세계가 어떤 길로 갈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잘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쓰러지는 골리앗인가요? 진화하는 다윗인가요? 2026년에 미국 거대한 몸집을 가졌지만 발걸음은 무거운 길을 잃은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미국의 세계 통제권이 흔들리는 것은 필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몰락이 완전한 파국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전환이 될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것에 개입하며 국력을 낭비하는 비대한 골리앗으로 살아남는다면 결국 자기 무게에 못 이겨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몸집을 줄이고 유연해진 다윗의 전략입니다. 세계와 한국을 위해 미국은 이제 절대 군주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핵심 우방국들과 함께 기술과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의 구심점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자신의 쇠퇴를 막고 한국에게는 각자 도생의 공포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엔진을 끄고 거대한 섬으로 고립될지 아니면 더 영리하고 협력적인 리더로 거듭날지 그 선택의 결과가 10년 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러지는 골리앗을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이란 협상이 이루어져서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